안녕하십니까. 박은탁TV 2020년 12월 15일 이슈 방담 221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가 전부 공산화되었습니다. 이 공산화된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거짓말의 무한 반복으로 거짓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대한 예비 포렌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오류율이 68% 나왔고 이것은 조작을 위해서 탄생한 장비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오자 선거를 감시하는 아미스타드 프로젝트가 판사들에게 도미니언의 선거 도둑질 증거를 보존하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와중에 현지 시각 12월 14일 지난 월요일 각주 선거인단이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내년 1월 6일 연방하원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류 언론 매체입니다. 이들이 지금 거짓말의 무한 반복으로 바이든 당선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이렇게 공산화된 주류 매체에 편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려면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82 공수사단 동원해서 군사법정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시간의 앤트림 카운티에서 2020년 대선에 사용된 도미니언 시스템의 22대에 대한 예비 포렌식 감사를 한 연합보안운영그룹 ASOG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SOG는 이 시스템은 고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투표지 오류를 일으키며 전자투표지를 판정하도록 전송한다. 판정 과정에는 아무런 감시 감독이나 투명성 감사 추적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 결과 투표 사기, 선거 사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미시간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앤트림 카운티의 결과가 인정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ASOG 포렌식 팀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운영 체계가 설치된 앤트림 카운티 선거관리 서버, 집계 장비인 이미지 캐스트에 플래시 메모리, 유권자 지원 단말기 USB 메모리, 투표지 저장용 USB 메모리 등 30여 점의 증거물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ASOG 보고서는 이번 포렌식 결과 15,676건의 개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무려 68%가 오류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선거법과 연방선거법에 따르면 이렇게 오류율이 높으면 선거 장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예비조사이고 본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사용한 100개 이상의 모든 카운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시간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자 선거를 감시하는 민간기구인 아미스타드 프로젝트가 판사들이 모든 선거 도둑질의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12월 14일 현지 시각입니다. 현지 시각 12월 14일 각주에서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봉인되고 내년 1월 6일 연방하원에서 개표를 할 것입니다. 연방하원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오류율 68%를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서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거부하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6일 연방하원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연방하원이 반드시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공산화된 주류 언론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오류율이 무려 68%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진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류 언론은 바이든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짓말의 무한 반복으로 이 거짓을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공산화된 주류 언론의 정면으로 맞서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만들려면 트럼프가 12월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82 공수사단을 풀어서 군사법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도둑질 멈추라 Stop the Steal 집회를 주도한 주최 측은 미국인들에게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소련에서 벌어진 것과 비교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회를 이끈 정통 기독교 지도자인 조지 미칼로플로스는 연설에서 저명한 소련의 정치범 알렉산더 솔제니친을 인용했습니다. 용감한 개인이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은 그냥 거짓말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무겁다. 그는 솔제니친의 책 수용소 군도 더 굴락 아키펠러고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우리의 공화국을 잃는 것은 명백한 죄악이다 라고 그가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거나 제도권 매체의 거짓말에 속았다거나 또는 우리의 일상적인 사업이나 했다는 말을 듣지 말자. 여기는 미국이다. 소련에서 벌어진 것 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날 수는 없다고 그가 호소했습니다. 수용소 군도는 하나의 증후군인데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억압도구다라고 미칼로플로스가 말했습니다. 수용소 군도는 솔제니친이 거짓으로 점철된 소련의 강제 수용소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쓴 죄로 추방되었습니다. 솔제니친은 몇 년 후에 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멈추지 않았을까라고 썼는데 그것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미칼로플로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도둑질을 지금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영적인 지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주류 언론의 보도는 전부가 다 거짓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었던 지난 1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자신에게 패배를 시인하라고 종용하고 백악관을 떠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으며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국 문화혁명 당시 중국 공산당 매체들이 당시 국가주석 류소기에게 가한 압박과 똑같습니다. 류소기는 1959년부터 1968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를 숙청하기로 결정한 뒤 밤낮으로 언론 매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며칠 만에 그는 주석 자리에서 물러났고 홍위병들에게 공개적으로 학대받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조차 그의 사망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몰락과 죽음을 축하하는 행진이 중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중국에서 성장한 이 기사의 저자는 중국 공산주의 국가의 관영 매체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소리만은 들려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인민을 돌봐줄 수 있고 사회주의만이 인생에 있어서 옳은 길이며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공산주의 관영 매체가 인민을 세뇌시켰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은 여행을 해서 공산주의 언론 매체가 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매체의 목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거짓말의 체계적인 생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매체가 생산하는 거짓말은 사회 전체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아주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을 적대시하는 이론과 해설, 이념을 주입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를 세뇌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사회의 올바른 가치와 기준을 전복하고 악은 옳은 것으로 선은 악으로 취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공산주의 매체는 상호 이해가 아니라 분열의 씨앗을 뿌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서로 반목하고 증오하게 만들어서 인간 사회를 파괴합니다. 농민이 지주를 살해하고 노동자가 기업주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집단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구소련에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인을 죽였고 공산주의 중국에서 중국인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공산 중국에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틀어 발생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8천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공산주의의 선전은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평등을 성취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거짓된 정치적 올바름에 젊은 층에 이끌려서 공산주의에 빠집니다. 공산주의가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인민의 구세주로 자처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잡은 후 어떻게 변했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매체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매체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공산주의 매체들이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자신들이 좋은 의도로 이를 해결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주류 언론 매체들은 인종주의라는 개념으로 미국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의 여러 대도시에서 젊은 층의 폭동을 일으키고 방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인민들에게
증오를 가르쳤듯이 미국의 젊은 층도 증오를 교육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계급투쟁을 공산주의 혁명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인종주의로 미국 사회의 분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명절인 추수감사절에 미국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인정하라고 종용하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레스턴에 있는 매체 리서치 센터 MRC에 따르면 2020년 4월과 5월에 ABC, CBS, MBC 등 3개 방송사가 다룬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뉴스는 94%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5월에는 99.5%라는 유례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MRC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90%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을 휩쓰는 폴리티컬 코렉트네스가 반론의 여지조차 주지 않은 채 상대방을 타도하는 공산주의적 무기가 된 것입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이견을 나타낼 권리가 없다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런 주류 매체는 절대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오류율 68%를 보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거짓말로 거짓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12월 18일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발효하고 82 공수사단을 투입으로 군사법정을 세우지 않으면 공산화된 주류 매체 때문에 1월 4일 대통령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